네모 4번에 가면 또 나오네. 수요에 뭐가 나왔어요? 교차의 동그라미 치고. 그럼 교차는 크로스라는 얘기니까 물건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공부했죠. 요거 활용하는 겁니다.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를 정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입니다. 설명드리고 책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한 게 정리가 안 되면 오늘 또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연결돼 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볼게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둘이 무슨 관계? 대체 관계죠. 다시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의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했으면 둘이 무슨 관계? 대체 관계대. 그대로 가져가면 물건이 몇 개 나왔어? 2개.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을 쓰면 앞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이거 그대로 가져가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 변화 가져가고 물건이 몇 개 나왔다? 2개. 앞에 요것밖에 없어요. XJ, YJ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출발 교차 탄력성이란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의 변화를 말하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XJ 가격이 10% 상승하면 XJ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YJ 수요량이 5% 증가했다면 둘이 무슨 관계? 대체 관계 맞죠? 잘 보고 분모 분자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양수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양의 값을 갖는단 말은 두 제어가 무슨 관계다? 그래, 여러분 이걸 알아야 헤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워란 얘기가 아니고 교차하는 물건이 몇 개? 2개 관계를 물어보니까 물건이 2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X, Y 읽지 말고 앞에 공부했던 거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 양의 변화 그대로 가져왔어요. 물건 몇 개? 2개.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져갑니다. XJ 가격이 오르면 XJ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잖아요. YJ 수요량 증가했죠. 둘이 무슨 관계? 대체. 요거 비례 반비례란 말 안 쓴다 그래서 그런 말 안 쓰는 거니까 방향이 같아서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바꿔봅시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5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음값이죠. 그럼 뭘 말한다? 보완 관계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가져갈게요. XJ 가격이 10% 상승하면 XJ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YJ 수요량이 5% 감소했다면 둘이 무슨 관계? 보완 관계. 잘 보고 분모와 분자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음값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거니까 양의 값을 가지면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음값이면 보완. 그걸 여러분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산수 과정에 미스가 없다는 얘기에 알고 갑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 소득 탄력성은 요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한 거다? 증가. 이런 재원은 뭐라고 하고? 정상재. 그게 음값이 되면 열등제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차하는 물건이 몇 개, 2개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양값이 가면 대체관, 음값이면 뭐다? 보완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가는 겁니다. 교재 보러 가겠습니다. 91페이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산수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수식 가서 박스 안에 수요에 교차하는 물건이 몇 개 등장한다고요? 2개. 앞에 X, YJ를 괄호로 묶어보세요. 괄호로 묶으시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 아니에요. 그대로 읽어요. 빼고 읽으세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다만 X, YJ밖에 없다. 출발.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는. 써보겠습니다. 이게 0.5라고 써보세요. 0.5라고 딱 나오는 순간 무슨 관계? 대체. XJ 가격이 써봐야 됩니다. 10% 상승하면 XJ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분자값 YJ의 수요량이 5% 뭐한 거다? 증가. 이 두 개 방향이 같아서 양수값이라고 쓴 겁니다. 양의 값을 가지면 대체 관계다.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XJ 가격이 상승하면 XJ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YG의 수요량 증가했지요. 대체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사이드부터 먼저 갈게요. 보조단에 단순하게 써놨습니다. 보조단 가시면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면 두 제어와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 그게 음값이 되면 두 제어가 무슨 관계다. 여러분이 그걸 주지하고 계셔야만 문제 풀 때 미스 안 나는 겁니다. 교차는 크로스니까 물건이 두 개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괄호 2번으로 가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양값이면 두 제어와는 무슨 관계? 대체. 자, 지문으로 갑니다. 교차 탄력성이 딱 0.5라고 나오는 순간 무슨 관계? 대체 관계. 그러면 XG의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는 시험장 없어. XG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YG의 수요량은 증가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책 보고 시숫자 빼고 읽으세요. XG의 가격이 오르면 XG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 YG의 수요량은 증가하잖아요. 양수값이 대체 관계입니다. 양의 값을 갖습니다. 2번 교차가 0보다 작다. 음값이면 둘이 무슨 관계? 보완 관계. 마이너스 딱 0.5라고 나온 순간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다. XG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근 XG의 수요량은 뭐하고? 당연한 얘기다. 근데 YG의 수요량도 감소했지요. 둘이 무슨 관계? 보완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값이 되면 이제 보완 관계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문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드 써놨습니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 탄력, 비탄력이란 말 쓴다 안 쓴다? 이런 말 사용 안 한다 그랬어요. 비례 반비례를 말 쓰는 게 아니니까 개념 파악을 잘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러 갑니다. 확인해제. 숙제 쓰세요. 옆에 숙제라고 쓰고 해보셔야 돼. 되게 가셔가지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대세가 됐으니까. 자, 문제 읽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고 되어 있나요? 매매 의미 없고 그냥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16% 뭐 할 때? 상승. 근데 뭐가 나왔네? 자, 그럼 일단 읽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냥 요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데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했죠. 둘이 무슨 관계? 대체 관계. 답이 이미 나와버렸다. 자, 다음 줄에 아파트 수요량은 4% 뭐 했다. 이렇게 주고 나서 세 개를 구하라 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부터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구하러 갈게요.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이 16% 뭐 했다. 상승했다. 아파트의 수요량이 4% 뭐 했다. 감소했잖아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0.25 나오죠? 몸이 자, 산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산기 눌러봐야 돼. 4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16 눌러야 되죠. 자식이 우리를 뭘로 보고 하지 말고요. 이게 안에다 보시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중에 암산 안 되는 거 좀 눌러봐야 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B. 다세대 주택이 뭐 물어봤어요? 교차, 탄력성. 교차 그대로 합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금방 16% 했더라 했고 상승. 읽을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다세대 수요량이 8% 했다고요? 증가. 여기 보고요. 방향 같죠? 그래서 양수값이라고요. 교차가 얼마다? 0.5. 0.5라는 얘기는 둘이 무슨 관계? 대체 관계를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물어봤네. 그리고 둘이가 무슨 관계냐 물어봤죠. 답 나왔죠 이미. 부적절한 관계? 대체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문제 아니다. 기본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값은 0.25니까 1번, 2번에 답 들었고 교차 값은 얼마가 0.5. 둘이 무슨 관계? 대체. 답이 1번이 됐나요? 이거 겁낼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최근에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하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고 이 내용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일부 순서를 바꿔놓은 거 아니야. 그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렇게 낼 건데 문제 순서를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수 문제는 꼭 우리가 연습한다.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시험장 가면 더 레벨이 높은 문제가 나와 최근에.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다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되는 당부 꼭 드릴게요. 숙제 연습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탄력성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합시다. 우리 공부한 거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이 두 가지는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공급량은 비례관계. 금방 했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원인이라 그랬죠. 이거예요. 그러면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죠. 그럼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 증가되면 지극히 정상적이죠. 정상제다. 이게 0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가지면 소득 증가로 수요량이 증가한다. 뭐다? 정상제. 이게 음값이 되기도 하죠. 그럼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한 거다? 그런 제호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 교차하는 물건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갈게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다만 물건 2개. X제하고 Y제.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양의 값을 가지면 둘이 무슨 관계? 대체. 음값이면 보완 관계라고 주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어갈 때 미스가 안 난. 아시겠죠? 공식을 막 외워대는 게 아니고 지금 풀어가는 게 항상 분모가 뭐뭐에 대한이죠. 나중에 5편 가면 공식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읽어내는 요령이 없으면 전부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개념 파악의 주력 하시자라고 당부를 꼭 드립니다.